자, 지금 이 부동산 PF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적당히 저렇게 끌고 가면서 막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터질 거냐? 터진다면 총선 전에 터지냐? 총선 뒤에 터지냐?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PF 일부를 터주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 뒤에 또 철저하게 입막음을 하고 있는지 잠잠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의 하락세가 30%더 하락하냐,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부동산이 오른다. 집값 하락에도 분양가 상승 압력은 계속된다. 자, 사람들이 워낙 이 비싼 아파트에 적응이 되어서 시세가 분양가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구축 아파트의 시세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시세가 되죠.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보다 10억 주고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겠죠. 10억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부동산이 살아있는 듯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신도시 특별법이 요란했지만 시장은 싸늘하고 낙폭만 더 커졌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버틸 만큼 버텼다. 시행업계 EOD 위기 속출. 자, EOD라는 것은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자, 부동산 PF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켜가다가 청산해버리는 게 EOD죠. 그래서 한국의 지금 부동산 PF 시장에서 부동산 짓는다고 빌린 브릿지론의 대환 대출이나 PF가 되지 않아서 청담동에서부터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사업장들, 고급주택 사업장들도 겨우겨우 숨통을 쉬고 있고, 서울의 최고 고급 주택지인 강남, 청담동, 또 서초, 반포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하물며 여의도에서도 지금 고급 부동산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은 말할 게 없죠. 이미 다 사업 청산이 될 위기가 모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버텨서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 4천조가 경제 위기 내간으로 부상이 됐다. 부동산 가치 하락과 대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그야말로 폭탄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게 3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천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PF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PF가 지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하이투자증권, 디올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타격을 입고 신용 등급 전망에 지금 하향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급했던 증권사들이 지금 완전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F 지뢰밭 걷기, 최근 금융건설사 한 달 새 신용도가 집중 하향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신용도가 조정된 기업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PF 리스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신용평가 시전 앞두고 추가 강등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내 신용평가사 3곳이 지난 8일 최근 한 달간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업체가 12개사인데, 자, 이 중에 5건이 하향 조정 사유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컸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이 그 대상이고, 그리고 건설사들도 지금 여기에서 리스크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세계 건설도 지금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5개사는 디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M캐피탈, 대산 F&I, 신세계건설 등 5개사입니다. 부동산 PF 경고음이 커지면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진 속에서 또 무리한 부동산 개발, 그래서 한때 부동산 폭등에 따르는 부동산 개발 붐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내간이 곧 터지는 거 아니냐. 정권사 연체율이 지금 계속 17.28에 고정시켜 놓고
이후에 연체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6월달 연체율입니다. 자, 그리고 저축은행 5개사의 9월 말 연체율이 6.9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 초부터 부실 정리가 본격화될 거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분위기가 만기 연장만으로 버티는 상황이 오히려 이자 부담을 누적시키고 악성 부실을 더 키운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당국도 마지못해 만기 연장만을 무조건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은행의 경우 PF 대출 규모가 3조 원대인데 현재까지 영체율은 없지만은 급속하게 사업성이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지방은행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중앙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기를 지금 연장해가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자 부담 기간 그리고 금리가 늘어나는 것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이 날아갈 확률이 더 커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언론에서는 이제는 총선용 PF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PF 부실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총선 전에 터지는 걸 막기에 연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해가 났을 때 물을 가다 놓고 있다가 뚝이 터지는 것보다 적절하게 물을 흘려보내서 일정하게 수해를 작은 규모로 감수해 가는 것이 진짜 본격적인 피해를 갖다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PF를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서 막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아가다가는 나중에 그야 감당을 못할 정도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PF 부실 최소화하려고 지금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PF 대출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만기 연장을 계속해가고 있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 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금융 지원을 한 결과 현재까지 1조 6천억의 주택 건설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PF 부실을 막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 때 터지면 총선이 끝나버릴까봐. 그래서 총선 전에 터지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정부가 이런 PF를 지원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란 거예요. 살아날 만한 사람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나중에 살아나서 금융기관이나 시행자나 건설사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사업성 자체가 사라져버린 사업장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감당하지 못할 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PF 지원하는 것을 저는 끝내야 된다. 계속 저런 식으로 막아가는 것은 나중에 그 폭발력을 더 키울 거라는 거죠. 최근에 금융당국이 각종 금융기관과 부동산 PF 릴레이 회의를 하는 것은 부실화 가능성이 슬금슬금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내 최대 위험 요인으로 금융시장에서 주목되어 오던 부동산 PF 시장에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PF 대출 받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써왔지만은 결국 더 버티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관측이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부터 민간금융회사 PF 담당자 시행사 건설사와 지금 금융감독당국은 연쇄 회의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자, 올해부터 이 PF가 문제가 터질 거다라는 게 지속되자 이걸 연착륙시킨다고 애를 써왔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정책금융기관, 금융협회 등으로 PF 대주단을 만들어서 끌려고 해왔는데 그래도 위기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연체율이 상승되고 위험 노출액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권사 제2금융권이 10%를 훌쩍 넘은 걸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고금리 장기하에 버티지 못하는 사업장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부도가 이제 시작될 상황이 온 거 아니냐.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쇄 회의를 하는 거지 연쇄 부도 위험이 커진 것은 아니다라고 잡아떼지만 금융권에서는 부실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지금 두고 이걸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평가회사 세미나에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부동산 PF 상당수가 그냥 만기만 연장해 가고 있는데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최대 절반 가까이의 이 브릿지론 액수 30조 중에 15조쯤은 날아갈 거다. 그래서 풍선에 바람을 서서히 빼던 사업성이 낮은 브릿지론은 이제 공매 경매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사방에 부동산 PF를 총선 뒤로 미루다가 더 큰 위기가 온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지배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용 부동산 PF 끝내야 된다. 살얼음판 부동산 PF에 시한폭탄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건설사 미청구 공사비가 지금 17조가 넘는다. 정권보험저축은행 금융권이 발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올 때까지 왔고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 4월 총선까지 끌고 가지 못하고 그 전에 터집니다. 참 미련한 자들이에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